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길영희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심재갑 길영희 선생 기념사업회 고문과 함께 참 스승님, 길영희 교장 선생님의 삶을 관통하는 교육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깊이 있는 말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문님과 우리 길영희 선생님의 인연은 과연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지금 현재 길영희 선생 기념사업회 고문을 또 맡고 계신다는 거는 뭔가 큰 인연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아, 네. 해방 후에 제가 해방됐을 때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천중학교를 시험을 보게 되는데 뭐 1년도 안 됐는데 인천중학교가 명문이 돼가지고 뭐 우등생 아니면 못 간다. 뭐 대단한 그 명성이 길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명성이 대단했었어요. 그래가지고 150명 모집에 600명이 이상이 와가지고 4대 1인데 어떻게 거기에 좀 패스가 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을 이제 교장 선생님을 모시게 됐지만은 근데 제가 2학년 때 학교 교문을 이렇게 들었었는데 누가 뒤에서 심재갑아 너 아직도 개근로에서 다녀? 그리고 쫓아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는 길교장 선생님이 제 이름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또 내가 개근로에서 가저동에서 학교 다니는 걸 어떻게 아시나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1년 전에 그 아주 바람이 몹시 불고 참 그런 날인데 두루매기 입고 그 개근로 뚝을 지나시다가 인중 모표를 보고 나를 부르셔가지고 잠깐 너 어디서 학교 다녀? 뭐 개근로에서 멀리서 학교 다니는구나. 배통학생이구나. 이 한마디 했는데 이걸 1년 동안 기억하시고 있다가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아주 어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감격을 했고 그 후에 제가 6.25 때 국민방위군을 나가서 제주도에 가 있었게 됐을 때 그 아주 그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근 10만 명이 굶어 죽었다 하는 정도로 큰 사건인데 그때 그 제주도에서 국민방위군으로 근무하면서 아주 그냥 몰골이 사납고 굶고 뭐 이렇게 지내서 아주 참 거짓골이 다 됐는데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거기 그 제주도의 최원순 변호사 댁에 와 계시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 물어보러 갔었습니다. 가서 배웠더니 어떻게 거기서 네가 살아 있었구나 그렇게 아주 기뻐하시면서 그러시더니 제가 몇 번 염차불구하고 가서 밥 대접받고 그랬더니 하루는 삼성열로 같이 가자고 산보러시더니 이 제주도 안에 인천중학교 학생은 너 하나뿐인데 내가 어떻게든지 너를 구해주마.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국민방위군 때에다가 장사를 하게 해주겠다. 그게 문득 참 너무 감격을 했지만은 빨리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빨리 가서 대학을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사양을 제가 정중히 저는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흔히들 보증서를 갖다가 뭐 보증서는 아들은 낳지도 말라 하는 식으로 보증서를 안 써주는데 네가 혹시 육지에 가서 취직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할지 모르니 보증서를 써주마 그래가지고 보증서를 써주시고 또 추천서를 써주시고 제가 지금도 그거를 거의 간직하고 있습니다만은 75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참 이렇게 제자 사랑에 이런 스승이 어디 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크게 감격을 했었죠. 그러자 또 제가 대학 4학년 졸업하자 교장 선생님이 와서 후배들
재물고등학교, 인천중학교 후배들을 교육시켜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바로 24살 때에 재물고등학교에 교사로 와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인연이 되겠습니다. 와, 뭐 그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생 한 분 한 분을 다 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챙겨 주셨겠지만 우리 고모님과의 인연은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교장실에 전교 학생들의 명예표, 출석부 갖다가 붙여놓고 그걸 늘 외우시는 거예요. 외우시고 또 학생들을 한 학년에 전포대학교 240명 씩을 뽑을게. 예. 정부에서는 한 300명 일하면 학년을 300명 하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교육할 수 있는 이름을 외울 수 있는 숫자는 720명입니다. 이래가지고 720명 모아놓고 그 학생들의 그 가정 사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다 일일이 보살피시고 그러셨죠. 네. 와, 720명을 다 외우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와, 대단하시네요. 근데 졸업생은 또 졸업을 하고 또 신입생이 또 들어오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또 다 외우신 거네요. 네, 그렇죠. 와, 학생 사랑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재물포고등학교의 무감독 시험입니다. 아, 이게 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교장 선생님이 맨 처음에 문감도 시험을 얘기 나왔을 때는 예. 선생님들도 다 전원이 그 되지도 않은 일이다. 또 이것을 반신반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이 누누이 학생들 못 믿고 선생을 못 믿고 이런 불신 사회에서면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든지 서로 믿는 사회를 갖자. 도덕적으로 양심적인 인간이 되어보자 하는 훈화를 뭐 매번 매주일마다 하시니까 나중에 그럼 다 해보자 해가지고 했던 것이 처음에 20명이나 되는 낙제생이 나와서 이것이 성공이구나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그 뜻을 계속 잘 이어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자, 그러면 3.1운동을 주동해서 감옥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예, 길 선생님께서 그 이후에 심각한 고뇌에 빠지셨는데 그때 빠져나가는 그 길을 논어에서 찾으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논어가 선생님의 교육 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 논어의 인이라는 것이 예. 사랑이다. 그다음에 뭐 기소부력 물시여인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건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예. 또 기억 다리달인 능근치비 자기가 가고 싶을 때는 남을 가게 해주고 자기가 도달하고 싶을 때는 남을 도달하게 하라. 이런 그 사상이 우리 국민들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런 참 정신이다 해가지고 논어만이 우리 국민들을 인격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논어가 제일 많은 고전을 보더라도 네. 제일 낫다 그래가지고 논어처럼 이렇게 교육자가 되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자료를 보다가 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우리 학생들과 지역 사람들이 우리 길영희 교장 선생님을 석두라고 불렀다고 하던데 석두가 뭔가요? 별명인가요? 돌대가리라는 뜻인데요. 네. 제가 한번 교장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예. 언제부터 석두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참 당돌하게 물어봤더니 예. 그 해방되고서 마침 그 체육 선생님이 배제고등학교에 계셨을 때 그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예. 자기가 이 인천중학교 선생이 되니 네. 이 학생들 5명을 입학시킵시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절대 안 된다. 당신을 내가 체육 선생으로 이분이 체육 그 전문학교를 일본 체육 전문학교를 나오셨어요. 예. 대단한 분인데 당신이 그만둔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이렇게 보교를 뽑거나 무슨 청탁을 받고 학교 갈 수 없다. 실력으로만 해야겠다. 네. 그랬더니 이 돌대가리야 그러고 소리 질렀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돌대가리라는 별명이 났다고 그럽니다. 뭐 초등학교보다도 다 인천중학교 교장은 돌대가리래 뭐 이런 소문이
나는 것이 네. 뭐 원칙대로 절대로 뭐 보결생 뽑거나 예. 돈 받고 뭐 피아노가 없으니까 그랜드 피아노를 선사하겠다 그런 것도 다 거절하고 네. 뭐 그런 걸로 또 청탁을 뭐 검찰청이다 네. 뭐 내무부 장관이다 무슨 경기도지사다 이런 청탁도 다 일체 거절하기 때문에 아주 그 네. 돌대가리 정신이라고 그렇게 됐죠. 뭐 돌대가리, 뭐 석두 이러면 좀 네, 그렇죠. 아니 놀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원칙대로 행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존경의 뜻이 포함이 된 것 그럼요.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길영희 교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일 중 하나가 또 우수한 교사의 초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선우휘 소설가, 그리고 조병화 시인, 네. 그리고 피천득 수필가, 정말 쟁쟁하신,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교사로 채용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제가 또 하나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네. 이분들을 교사로 채용할 때 시험을 보고 들어오게 했다면서요. 네, 그러면요. 그 어떤 좀 대학 교수는 6.25 때 학교 와서 영어 선생 하겠다 그랬더니 실제로 시험을 보겠다 그랬더니 내가 대학 교수인데 네. 무슨 시험을 시험을 보냐고. 보냐. 예. 그래가지고 딴 학교로 간 그런 예도 있고 아, 진짜요? 또 뭐 만주에서 피난민들이 많이 오면 피난민들한테 일일이 만나서 좋은 선생님감이 있느냐 다 물어봐서 이름을 적어서 예. 그중에 이인수 선생님이라고 또 교장 선생님이 수첩에 올려서 예. 기다리면서 그 월미도에 있는 그 피난민 수용소, 피난민 수용소에 사람을 보내면서 왔느냐 그래가지고 11년 만에 오니까 모셔오기도 하고 또 전주에 어느 선생님이 훌륭하시다 그랬더니 예. 그 전주에 그냥 사람들을 여러 번 보내고 자꾸 올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올 수 없다 그랬더니 조금 좀 비상수단을 쓰기를 그럼 와서 인사라도 좀 하시라. 그래가지고 인사야 할 수 있죠. 예. 그 전주에서 학교에 인사하러 왔더니 이왕 왔으니 학생들한테 인사라도 좀 하시오. 그 모셔다 놓고 이분이 전주에 계신데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그래 놓고 어떻게 학교로 선생님으로 와 계실 겁니까? 이렇게 인사받고 뭐 박수받고 그래서 와서 계시는 좀 그러니까요. 그런 비상수단을 썼지만 하여튼 상고처럼 하는 식으로 전국에 있는 좋은 선생님은 그대로 그냥 어떻게든지 다 모셔오고 모셔오셨네요.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시험도 보시고요. 네, 그렇죠. 와,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훌륭한 선생님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또 훌륭한 제자들을 배출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길영희 선생님께서 근데 또 한글을 전용으로 쓰는 걸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네. 해방 이후에 이 최연배 선생님과 신문지상에서 계속 논쟁을 좀 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은 물론 5살 때부터 한자에 박운함이라는 한 학자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네. 우리나라의 모든 그 전통 문화 2,500년 동안 쓴 한자 이걸 최연배 씨가 그 편수국장이 돼가지고 예.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장들을 모아놓고 이제부터 한글 전용이다 했을 때 모두들 다 그냥 잠잠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반대를 하시면서 그동안 우리 문화를 갖다가 버려서 되겠느냐. 그동안 또 많은 책, 많은 서적, 많은 연구 이 것들을 갖다가 다 버리면 되겠느냐. 한자는 표의 문자, 예. 한글은 표음 문자.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가 합치면은 앞으로 그 표현력이 제일 많아진다. 네. 그리고 학생들이 점점 어휘력이 적어든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36년 동안 한국에 대해서 동화 정책을 썼다. 동화 한 가지 동자에다 이루어왔자. 네. 그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갖다가 일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동화 정책이라고 썼더니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대학생이 네. 선생님, 교수님, 이솝부 동화를 얘기했습니까? 안델센 영화, 이 동화를 얘기했습니까?
이 교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난 놀리나고 보니까는 평상시에 참 진지한 학생이에요. 이 한글 전형 때문에 학생들이 어휘력이 아주 없구나. 뭐 무슨 얘기로 안중근 의사 했더니 외과 의사냐, 내과 의사냐 그런 정도로 학생들이 점점 이렇게 참 실력이 모자라지고 한자 문명이 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아시아의 근 20개국, 중국,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해서 20억 되는 인구들이 쓰는 한자인데 네. 우리가 이걸 반대하면 안 쓰면 안 되지 않냐. 뭐 다 아시겠지만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25명이나 나오는데 예. 이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그 당선 소감이 한자에서 나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 한자 덕분이다. 학술 용어가 다 한자입니다. 학술 용어가. 네. 그걸 우리 학생들은 알지 못하고 뭐 한글 전형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이 몹시 반대했었지만은 학교 다닐 때도 한글로 이름 썼다가는 크게 야단치셨고 또 학생들의 시험을 봐서 따로 시험 성적이 입학 시험적이 모자라도 한자를 넣은 그 장문 시험이 패스가 되면 합격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자에 대해서 굉장히 참 그래서 제물고등학교가 많은 교수들이 나온 것도 한자 때문이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자는 버려서는 안 된다. 예. 이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념사 앞에서도 한자 한글을 같이 쓰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길영희 선생님께서는 이 평준화 교육 정책을 반대하시고 네. 수월성 교육을 주장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깊은 뜻이 있으실 것 네, 같은데요. 평준화. 네. 그것이 교장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 아니 이 군인들이 한 거 아닙니까? 네. 한글 전형도 군사정부터 했고 예. 또 이 제비뽑고 하는 것이 또 이런 군사정부에서 평준화 정책을 썼는데 예. 군인들은 예를 들어서 휴전선에 식계사단이 있다. 네. 식계사단이 있다 그러면은 만날 참모총장이나 국군 통솔자는 이 식계사단이 만날 실력이 같아야 된다. 만약 하나라도 실력이 약해서 뚜려면 안 된다. 이 군인들은 이 학교도 다 같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입 뽑아서 학교 보내고 그러면은 인류 중학교도 가려고 그러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된다고 그랬지만 지금 학교 모든 실정이 어떤 거 아니 1등 후 50만 등이 한 반에 있습니다. 예. 1등 후 50만 등. 그러니까는 어떤 선생님이 어딜 기준으로 할 수가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다가는 못하는 애들이 따라오질 못하고. 그렇죠. 옛날에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학교했지만은 공부 잘하는 애들 질문하면 저 공부 못하는 애들은 왜 질문하냐? 너만 학교 나가냐? 그래서 교육 평준화는 하향 평준화지. 그리고 중국도 한때 평준화를 써봤고 예. 또 북한서도 평준화를 썼고 예. 또 미국서도 평준화를 했을 때 스푸트니크를 소련이 먼저 쏘았을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수월 교육으로 해야겠다. 인재 교육 해야겠다. 천재 교육 해야겠다. 세계가 다 이렇게 가는데 예. 우리는 지금 40여 년 동안 그걸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향 평준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네.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은 참 이 평준화 이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크게 얘기를 했고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네. 돌아가시기 전에 조선일보사에서 교육에 대한 처방을 얘기해달라. 그랬을 때 교장 선생님이 그럼 내가 처방을 내면 그 조선일보사에서 좀 그걸 나서서 해주겠느냐. 그랬더니 그러시죠. 그래서 뭘 쓰신 거 아니 우리나라 헌법을 사건헌법으로 만들어라. 사건헌법이 뭐야? 입법, 행정, 사법이어서 끝나지 않고 예. 교육부를 독립한 중국이 대만이 오권헌법이지 않습니까? 네. 오권헌법이라는 것이 입법, 사법, 행정, 고시, 감찰하는 오권헌법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사건헌법으로 해달라. 예. 그것을 주장을 하셨죠. 그것이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써놓으셨는데 예. 돌아가시고 나서 조선일보에서
내지를 못했어요. 길영희 교장 선생님께서 궁핍한 시대 옛날 등록금 없는 학생들 얼마나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다면서요. 아, 네, 그렇죠. 예. 학생들의 그 사정을 잘 알아가지고 참 어려운 학생들 어떻게든지 그 자기가 참 장학금을 일부러 주시면서 교장 선생님은 아주 천성이 아주 검소해서 뭐 일생 동안 넥타이를 매본 적이 없으셨고 뭐 그저 두루매기 아니면은 국민목으로 지내시고 자기가 많이 자시면은 남이 덜 먹는다 그러면서 뭐 과일도 그냥 과수원을 하시면서도 썩은 걸 갖다가 도려내고 잡수시는 정도로 그렇군요. 검소하시고 예. 양계장 오시면서도 계란이 깨져야 잡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검소하시는데 예. 그 대신 그 아낀 돈을 이렇게 가난한 학생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장학금을 주고 네, 이렇게 한 그렇죠. 거네요. 본인은 뭐 줬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예. 요새 와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받았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본에 가서 있을 적에도 그 조선 교포회에서 예. 30원 장학금을 주는 것도 그걸 아껴서 주기 위해서 하숙도 그 강도고사에서 멀리 떨어진데 한 40분씩 떨어진 데서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그 하숙비를 아껴서 예. 그 장학금을 주시고 그런 걸로 아주 유명하죠. 네. 근데 또 장학금을 이렇게 선뜻선뜻 줄 때 학생들이 그냥 뭐 매번 받기만 좀 미안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대회 같은 것도 뭐 하셨다면서요. 네. 대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거기서 뭐 네. 좀 성적이 좋은 학생들 네, 그렇죠. 장학금 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네. 하던데요. 네. 뭐 영어 암송 대회 예. 뭐 이런 거를 해서 참 어려운 아이들이 암송 대회 해서 받게 되고 또 해방 후에는 인천에 미 문화원이 와 있었습니다. 네. 미 문화원이 와 USIS죠. 그 문화원이 와 있어서 6.25 전에 무초 우리나라 초대 대사도 여러 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또 문화원에 미국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학교에다 모셔다가 영어를 실제로 가르쳐서 아마 우리나라의 원어민 교사 제도가 아마 60년, 70년 전에 벌써 교장 선생님께서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네. 굉장히 앞서 나가셨던 네, 분인 거는 그렇죠.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정말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길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네네. 교장 선생님은 말씀하신 대로 학생 제일주의. 그래서 옛날에 부급이라고 그래가지고 스승을 찾아다니는 것이 옛날에 그랬었죠. 그래서 네 담임 선생을 세워놓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5명, 6명, 7명 그룹을 만들어서 어느 담임 선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데 간다. 뭐 이렇게 담임을 학생들이 선택하는. 예. 그래서 그 1지망, 2지망, 3지망 한 군데 다 몰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담임 선생도 자기들이 선택해서 반에 편성이 되고 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싫어서 또 만날 그냥 그 저녁에 교장 선생님 자택에 와서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예. 뭐 교장 선생님 뭐 밤새도록 욕을 하고 그냥 큰 그 소란을 피워서 교장 선생님이 그만두게 해야겠다 그러다가 아니다. 저 선생은 학생들이 좋아해. 학생들이 저 선생님 공부 가르치는 걸 꽤 좋아해. 그리고 선생님이 또 교장 선생님하고 싫다고 나갔다가 네. 딴 학교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가 좋아서 다시 오게 됐을 때 그걸 왜 받아들이냐? 아니다. 학생들이 저 선생님 좋아해.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좋다는 선생님은 그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이렇게 학생 제일주의였었습니다. 길영희 선생님께서 무조건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네,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네. 이렇게 모든 거를 다 만드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와, 정말 대단한 교육자이자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꼭 이분의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교훈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길영희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기억나는데요. 학창 시절의 참 스승은 평생을 가는 교훈을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법률방송 초대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분을 모시고 가치 있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고문님 고맙습니다.